후드티였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한 뒤풀이 장소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후드티였다. 정확히 말하면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여자의 뒷모습. 껍데기 속에 들어간 소라 마냥 본체는 볼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예뻤다. 소라 껍데기에서 나는 바닷소리처럼 신기함과 아름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세이렌의 목소리를 들은 선원 마냥 홀린 듯이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곤 대뜸 그녀의 앞자리에 앉았다. 껍데기 속 본체의 일부, 그것을 본 나의 한 줄 평. 순두부, 하얗고 하얗다. 머리 위로 물음표가 떠있는 그녀,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듯했다. 나는 순간 대답을 빨리 안 하면 졸지에 시정잡배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말을 내뱉었다. 순두부찌개 좋아해요? 그렇다. 근본 없는 수작질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날 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작만 부렸다.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험담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괜찮았다. 왜냐면 그들은 전쟁 영화에서 장군이 카메라 단독샷을 받으며 돌격이라고 외칠 때 소리 지르며 따라가다가 화살 맞고 죽는 엑스트라일 뿐이고, 나의 카메라는 순두부같이 생긴 장군을 담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난 결국 그녀의 번호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생각맨 영성 시리즈 4번째 이야기, 하나의 영혼, 2개의 육체, 트윈 플레임. 그녀의 번호를 알아낸 나는 미친 듯한 일관성을 발휘했다. 꾸준히, 그리고 대놓고 그녀에게 들이댔다. 10대 1. 그녀와 나의 카톡 텍스트량을 비율로 환산하면 내가 10, 그녀가 1이었다. 1만큼 소중한 그녀의 카톡 사이로 나는 매일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주말이면 떡볶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녀에게서 온 카톡. 다들 벚꽃 보러 가서 그런가? 오늘따라 한가하네. 이 말을 들은 나는 곧장 친구놈에게 연락을 했다. 태어나서 남자랑 단 둘이 떡볶이집을 간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나였지만, 순두부가 보고 싶은 마음은 대장부에게서 수치심을 빼앗아갔다. 투덜거리는 친구를 끌고 떡볶이집으로 향하던 도중 잠시 걸음을 멈췄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문득 이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벚꽃을, 생생한 벚꽃을 말이다. 그리고 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은 그 방법을 고안해냈다. 친구의 호주머니를 뒤져 담뱃갑을 꺼낸 다음 하단부 위의 껍질을 벗겨냈다. 투명한 비닐막, 그곳에 벚꽃을 담은 뒤 친구의 옷 실밥을 뽑아서 예쁘게 묶었다. 예쁜 벚꽃 주머니가 만들어졌다. 안 그래도 투덜거리던 친구는 역정을 냈지만 괜찮았다. 나의 마음은 이미 황산벌 전투를 앞둔 계백장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린 떡볶이집에 입장했다. 인간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신체 반응을 사랑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는 깜짝 방문으로 그녀를 당황시켰고, 당황으로 인해 빨라진 그녀의 심장 박동에 벚꽃 주머니를 꽂아버렸다. 완벽한 콤비네이션이었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벚꽃 주머니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그램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사진을 찍었다는 것에 지금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했던 것 같다. 해맑게 웃던 그녀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다던 그녀. 나는 싱숭생숭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할 거 없으면 나랑 놀래? 너네 집 근처로 갈게. 벚꽃 주머니의 효과였을까? 평소라면 뒤통수 긁는 이모티콘만 보내고 회피했을 그녀였지만 그날은 흔쾌히 승낙했다. 살랑거리는 저녁의 봄바람, 명치 쪽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이상한 기분. 그녀를 만나러 가던 이날의 기분은 만약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비트코인 대신 선택할 만큼 당시엔 저평가된 귀중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아파트 앞 공원. 나는 그녀를 웃기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은 개인기를 뽐냈다. 그녀의 웃음소리, 밤하늘의 별, 빛났다. 웃음소리가 끝나고 잠시 찾아온 정적의 순간, 나는 여느 수산시장의 상인마냥 이상한 멘트를 뱉었다. 나랑 교제 한번 해볼래? 잘해줄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녀의 반응을 살펴본다. 말없이 끄덕여지는 고개. 그녀의 끄덕임은
재판장의 망치처럼 우리의 1위를 선고했다. 순조로웠다. 장난기 가득한 남자와 수줍음 많은 여자의 조합은 날씨마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매일매일이 화창했다. 만약에 웃음도 캐시워크 마냥 정립할 수 있었다면 음마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가 너무 좋았다.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그녀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었다. 나라는 존재가 그녀의 인생 필름에 꽝 하고 박혀있길 바랬다. 말 못할 사연이 있다면 공유받고 싶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었으면 나도 그럴 테니 너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지만 그녀는 진지한 이야기를 꺼려했다. 나랑은 그냥 농담이나 따먹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걸까? 그녀는 분명 무슨 사연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나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 난 그녀의 남자친구였지만 소라 껍데기 속 본체를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진지한 대화가 나올 때마다 껍질 속으로 도망갔다. 답답했다. 답답함은 짜증으로 진화했고 짜증은 단단하게 뭉쳐 불만 덩어리가 되었다. 무거워진 불만 덩어리는 그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 그렇게 난 그녀에게 소홀해져 갔다. 하루 이틀씩 잠수를 타기도 했고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밤새 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그녀와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를 한창 보고 있던 와중 그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간 그녀, 그리고 노트북 옆에 올려져 있는 그녀의 핸드폰. 나는 문득 그것을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 손쉽게 열고 들어간 그곳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다정한 말투의 카톡. 나는 분명 최근에 그녀에게 다정하지 않았다. 영화도 봤고 술도 먹었네. 스크롤을 올리던 나의 엄지손가락은 화장실 문 여는 소리에 잠시 멈췄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한동안 말없이 있던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한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는 대답했다. 그래. 사실 난 단 한 줌의 분노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왜냐면 나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녀가 먼저 걸려줘서, 그리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줘서 안도했다. 비난과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몫이 되었다는 데서 오는 묘한 승리감. 찌질했다. 그녀와의 이별에서 느껴지는 슬픔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장. 나랑 참 닮았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개그 코드, 성격, 취향,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닮았었다. 그래서 정말 잘 어울렸다. 동일한 무언가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참 닮았었다. 어쩌면 소라 껍데기 속 본체는 나랑 똑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소라의 껍질을 자꾸만 두드리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껍질을 열려는 시도가 소라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말이다. 트윈 플레임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육체에 깃들어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영혼이 분리되어 같은 시간대에 두 개의 개체로 존재하는 것. 즉,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 나의 영혼이 깃든 다른 육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성 시리즈 세계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주는 1과 -1 이원성을 지닌다. 나라는 존재는 1과 -1의 이원성을 모두 지닌 존재. 하지만 조금 더 큰 단위에서 나 역시 1과 -1의 일부일 수가 있다. 1 혹은 -1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나와 대척되는 존재가 필요하다. 모든 상황과 부분에서 반드시 0이 되어야 하니까. 나의 영혼의 반쪽은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트윈 플레임의 개념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도플갱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트윈 플레임은 그런 것이 아니다.
트윈 플레임은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개별적인 존재로 나뉘어 서로를 찾아가는 영적 관계를 의미한다. 소울메이트보다 훨씬 강렬하며 깊은 영적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끌림. 트윈 플레임을 처음 만나면 강한 직관적 연결, 데자뷰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편안하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경험한다. 둘째, 영적 거울. 트윈 플레임은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미해결된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정화하고 성장하는 하나의 여정을 만들어간다. 셋째, 영적 사명. 트윈 플레임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즉, 영혼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 넷째, 추격자와 도망자. 트윈 플레임 관계에서는 한쪽이 영적인 연결을 빠르게 인식하고 상대방을 붙잡으려 하는 체이서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다른 한쪽은 감정적인 부담감이나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러너의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은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된다. 다섯째, 재회와 통합. 러너와 체이서의 과정에서 분리되었다가 각자의 성장을 이룬 뒤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이다. 이 결말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연결만을 유지한 채 각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디바인 매스큘린과 디바인 페미닌이다. 매스큘린의 역할은 단어에서 할 수 있듯 남성적인 것을 뜻한다. 논리적이며 이성적, 질서와 성장, 성취를 지향하는 성향이 많으면 이 역할을 담당한다. 페미닌도 역시 단어처럼 여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감성적이며 포용, 용서와 사랑의 성향이 많으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단순히 육체적인 남녀의 구별이 아니다. 남자가 페미닌이 될 수 있고 여자가 매스큘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성향들은 한 사람의 내면에 모두 존재한다. 내면에 있는 두 개의 성향 중 높은 쪽의 역할을 맡게 되는 원리이다. 매스큘린이 강하면 보통 도망치는 러너 역할을 주로 하게 되며, 페미닌이 강하면 추격하는 체이서의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념이 칼 융이 말한 아니마 아니무스 이론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요소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요소 아니무스. 융의 이론에서는 자신의 내면 속 이러한 반대 성향들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융합하는 과정을 자아실현으로 본다. 트윈 플레임 역시 마찬가지다. 트윈 플레임의 궁극적 목적은 연애하고 꽁냥꽁냥 거리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 영혼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트윈 플레임은 보통 이성으로 존재하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만약 당신이 이 개념을 듣고 오 와타시 로맨스 도키도키 하며 꿈에 그리던 판타지를 상상했는데 털이 수북수북한 털보 아저씨가 당신의 트윈 플레임일 수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111, 222와 같이 반복되는 숫자를 엔젤 넘버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자주 보인다면 그것은 트윈 플레임을 만나게 되는 신호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방법. 트윈 플레임은 자신의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야 만날 수 있다. 찾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 자신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치유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즉,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트윈 플레임은 나의 분화된 영혼,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과정. 내가 1이라면 마이너스 1을, 내가 마이너스 1이라면 1을, 그렇게 서로가 만나 0이 되는 과정. 상대방은 나를 완성시켜주고 나는 상대방을 완성시켜주는 관계. 이것이 트윈 플레임, 아니 사랑이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할 때 거래의 속성을 담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이 들면 아파하고 상처받는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래. 똥차가 가면 벤츠가 온다. 사랑을 힘들게 하는 원인을 외부에 둔다. 이 지점에서 철학자 에리 프롬의 말을 주목해보자.
그는 그에 서서 사랑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닌 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는 것.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사랑을 다루는 나의 능력, 내면의 성장에 달려있다. 사랑을 하는 연습. 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상황 그 자체를 사랑하는 연습. 그렇게 내면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트윈 플레임을 만날 수 있으며 나아가 영혼을 완성시킬 수 있다. 완성. 나는 여기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한 것 같다. 1과 마이너스 1. 그 사이에 가려져 있던 것. 서로 다른 이 둘을 합쳐 0을 완성시키는 원리.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사랑이었다. 소라 껍질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심리. 그 안을 들여다보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랑을 받는다. 옳지 않았다. 그저 감상하기만 했어도 충분했다는 것을 몰랐다. 소라 껍질의 모양을 감상하고 그 껍질을 품고 살아가는 소라의 모습에 흐뭇했어야 했다. 소라 자체의 아름다움을 사랑했어야 했다. 내가 그린 바닷가 그림에 껍질을 품은 소라를 온전히 그려넣어 그림을 완성시켰어야 했다. 참 잘 어울렸을 텐데. 당신은 누군가를 완성시켜 본 적이 있는가? I have seen